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제가 잠깐 역사를 뒤로 가가지고 방통위가 만들어진 시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방송통신융치위가 201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 7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넘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1월 11일쯤에 아마 국회로 방통위 설치법을 안을 국회로 제출합니다. 그 당시 1월 달에 2007 1월 달에 작고하신 김덕규 국회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당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체위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넘어온 법안을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이런저런 논의가 이제 쭉 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합의제기로 가는데 그 합의제기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로 제안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거의 합의가 되는 시점에 갔는데 2008년도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 인수위원회가 그 당시 국민의힘당, 지금 같은 국민의힘당이죠. 거기서 안상수 전 의원이 원내대표신데요. 인수위 아니라 해서 2008년 1월 18일 날 법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을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논의가 다시 소위원회 한 15번을 했는데 다시 인수위 안으로 방향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용들이 만들어진 게 현재 방통위원회고요. 그때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 이 소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웅 의원이라는 분이셨는데 국민의힘당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뭐 예컨대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때 뭘 두 가지를 얘기했냐면 한 가지가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정당, 즉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부위원장을 한다. 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때 이제 이재용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꼭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이 정신을 살려서 반드시 부위원장은 야당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1월 22일 날 사건인데요. 오전에 법안심사소에서 통과를 하고 오후에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그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3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부 여당 중심이라면 결국은 독임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벌어버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5명 중에서 3명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즉 3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의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다시 그 당시 소위원장인 이재웅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부위원장은 야당이 한다. 그리고 반드시 3명이, 즉 재적위원이라는 개념을 전체위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석인 재적위원이 아니고 현재 적을 갖고 있는 재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명이 의결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 전제하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예컨대 박문진이라든가 EBS라든가 KBS라든가 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재판부가 그 3명의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바로 이명으로 의결된 부분에서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소대 말씀드리냐면 이 두 가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지켰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르는 정도까지는 최악으로는 닥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물론 위원회는 사람이 중심이고 어떤 위원장이 오느냐 또 어떤 정권이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애시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아시겠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자의적으로 절반 1.5년 기간은 여당에서 또 1.5년 기간은 야당에서 부위원장 한다라고 임의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가 처음 열리는, 즉 2008년 3월 달에 열리는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죠.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저희가 18대 국회이고 의원 수가 불과 3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법 개정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관철이 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것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 방통위는 독임제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 독임제와 마찬가지의 행태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미디어 정책이라는 전체 부분이 아시겠지만은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흩어져 있습니다. 3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아시겠죠? OTT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뭐 콘텐츠나 플랫폼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3개로 나눠져 있는 이 역할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콘텐츠위에서 이란 3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사실은 2안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산업 정책, 미디어의 진행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말하자면 미디어 콘텐츠 프로 넘기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아까 우리 심수환 박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최소한의 민공영상에 있어서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허가, 제거, 승인, 재승인, 이용자 보호 그리고 분쟁 부분 이런 부분들의 공적 영역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미디어위원회, 공영이 아닙니다. 공공미디어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수도 예컨대 현재 있는 5명 전체가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7명 정도 또는 5명 정도 하되 최소한 2명, 3명만 상임을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을 한다. 그리고 추천권자도 지금 획일적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또는 여야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 상권 분립하에서에 추천할 수 있도록 옛날 우리 방송위원회도 대법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추천을 해야만이 최소한 중립지대에서 대법원 추천 몫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앞서 분들 말씀 내용들은 보면은 그럼 이대로 둘 거냐? 라는 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조금 시간 잡아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부처가 있어요. 거기 우선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되어 있는데 유료방송, 일반 PP, 홈쇼핑이 왜 과기정통부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 12일 날 제가 그때 협상팀장이었는데요. 그때 일방적으로 떼갔습니다. 맹부는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자, 그때에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전파를 쪼개자. 통신용 전파는 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현재 같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그리고 방송용 전파는 방통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파는 한 군데서 관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오프콤이든, 근데 FCC든. 말이 안 되죠? 자, 유료방송 관련해서 허가 제어가 또는 최다 출자다 변경 승인할지에 누구의 동의를 받죠? 방통위의 사전 동의 안 되면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자, 외주를 줍니다. 자, 외주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 외주 들어가면 플랫폼에서 방송 지상파 틀면 어디서 합니까? 방통위에서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OTT 보세요. 3개 부처가 각마다 팀을 다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작비 같은 거. 자, 우리 지상파든 일반 지역 중소방송이든. 그죠? 어디서 합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또 어디서 하고 있죠?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통신 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에서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자, 그 중에서 민영과 공영 중에서 자, 어느 한 곳에서 양쪽 다 규제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방통위 규제하고 있어요. 가장 큰 논란의 방통위는 뭐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허가, 제어가, 승인, 재승인 이사선임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쪼개져 있는 미디어 부처는 하나로 묶어줄 대신에 공적 영역에 있어만큼은 최소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방통위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확대시키는 게 아니에요. 확대시키는 순간에 미디어 산업도 안 되는 것이고 규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정치적 논쟁만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광고만 보세요. 자, OTT 같은 경우는 광고 규제 거의 없습니다. 1인 미디어 광고 규제 없습니다. 왜 레거시 미디어만 광고 규제 봐야 되죠? 통합되어 있는 미디어 부처가 있으면은 이 규제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만들어서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집에 이제 광고 규제를 풀 거예요.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논의가 됐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3개 부처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2000년 3월 달에 시행한 지금 현재 있는 통합방송법의 시대가 25년이 됐어요.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조직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방통위원회를 아까 했을 경우에 공적 영리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허가, 제가, 승인, 재승인,
자, 최대 출사 변경, 그다음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자,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3주 다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연합뉴스가 연합통신 일대주주가 문체부 소관입니다. 근데 연합TV는 어떻습니까? 방통위 소관이에요. 자, 종편 4개가 있는데요. 자, 일대주가 다 뭡니까? 메이저 신문들입니다. 어디죠? 주주가? 다 관리가? 문체부입니다. 근데 방송은 방통위입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산업적인 거? 산업적인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쪽에는 요 규제 맞다 하고 나머지 손 대지 마.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야만이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도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면 20대, 30대를 보는 창업, 창직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우리 미디어 산업이에요. 이게 하나의 4차 혁명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방통위가 맨날 싸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사선임 문제 이런 거 싸우는 거지 미디어 산업 때문에 싸운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을 갖다가 최대한 독임제 부처에서 정리해주고 그 대신에 공적 영역에 있어서 특히 보도기능 중심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공적 영역이 제대로 확보되면 해가지고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올바른 여론 행성 그리고 국민들이 갈 수 있는 방송의 공익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위원들 선임할 적에 아까 이제 우리 김경수 말씀은 이제 대통령 선임하는 건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나온 법이 뭡니까? 추천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22일째는 자동으로 임명되는 거 한다. 임명간주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도 여야가 추천하던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던 아니면 대법원 추천하던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방송형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관 회의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대법관 회의 전체, 대법관은 13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 옛날 방송회 때 대법관 대법원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는 분명한 조건을 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구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쭉 나왔지만은 의사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정족수가 있어요. 의사 정족수는 5분의 1, 국회 같은 5분의 1입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방통위가 7명이 됐을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이 모여야만 회의가 진행된 게 의사 정족수. 자, 거기에서 전체 위원회 가반수가 동의해야만 의결될 수 있도록. 그중에 특별히 이사 선임 같은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가 동의한다. 이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정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현재 있는 방도와 똑같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조직 개편 이를 통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분이 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비공무원 말씀드리고 옛날 방송위 때에 이미 우리가 공무원 비공무원을 두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통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큰데 거기에 따른 규제 기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위원장은 정무제로 도대 탄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제 새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씀은 이런 법안 조목조목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통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분쟁이 없었고 조용했다.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부처 간에 싸우니까 조용했습니다. 서로 답을 못 내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2020년 6월 달에 디지털 미디어 핵심 방안을 문재인 정부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 개 부처가 공의 싸움이 없는 내용만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무슨 핵심, 계획,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게 무슨 미디어 플랫폼 융합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전에 이게 넣는 거 싸움 없는 것만 발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진흥, 물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법 71조 73조에 보면 우리가 편성에 관한 규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들 몇 % 이상 나와 있어요. 국내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몇 %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좀 규제를 줄이려고 방통위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문체부에서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왜? 애니메이션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체부입니다. 영화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체부입니다. 그 제작하는 쪽에서 이거 줄이면 우리가 국내에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방통위 압력 좀 넣어다오. 자, 또 하나 있어요. 순수 외주 제작도요. 2015년도에 순수 외주 제작을 해가지고서
방송 우리 지상파 3사들 때문에 제가 그 법을 나서가지고 제가 개헌을 했어요. 지금도 이걸 좀 더 줄여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외주 제작사를 가만히 있겠어요? 부처가 싸워서 안 됩니다. 유료방송 볼까요? 프로그램 사용료. 자, 지상파 프로그램 사용료 PP가 있습니다. 이 PP 해비치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해비치에. 왜? 지상파는 우리는 우리 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들어가. 왜? 일반 PP하고 달라 우리는. 이게 과기정통부 소관과 방통위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재송신료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료방송 플랫폼하고 지상파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만약 한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방송법상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방통위는 산업적인 그 부분을 갖다가 던져 놓고 나서 제대로 이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광고 같은 부분도 물론 그 당시 청와대가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종편 쪽에 있는 신문들이 다 동시에 반대했어요. 1년 더 걸렸고요. 20년도부터 겨우 한상희 위원장 와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통위는 말 그대로 규제적인 역할 부분들 그것도 공적인 영역에서 제한을 시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산업과 산업을 풀 수 있는 산업적 규제를 풀 수 있는 쪽은 독임제 부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마치 정부를 대변 아니 이재명 정부 대변인 같은데 저는 사실 현직이 없어요. 현직은 개민교수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부처가 새로 독임제 부처가 생기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데는 이유밖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지만은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의 부처에 통합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법제 개정을 했으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생태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자, 그 공적인 공공미디어위원회 했을 때 아까 위원 구성 같은 게 제가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입법 국회,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도 대법관 회의에서 전원 일치 만전히 동의한 사람을 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송에서 다르다 했잖아요. 그나마 대안을 낼 수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당 간의 3대2 구조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다고 제가 그게 최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런 방법도 우리 한번 생각해서 이번 개편 때에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하나 또 아까 우리, 돈. 이 우리가 제작 지원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방발 기금이 있습니다. 방송 발전 기금이 있고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파수 할당 대가입니다. 예컨대 주파수 할당 대가 예컨대 지난번 3.5 기가헤르츠 대가가 얼마냐, 약 3억 6천이었어요. 그 중에서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갑니다. 그 정보통신 산업에 관한 법률에 가지고 들어가고요. 나머지 45%가 방송발전기금을 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내고 있는 방송사업자 내고 있는 분담금 액수 얼마 될 것 같아요? 코딱지만 합니다. 그리고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25조에서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감면할 수도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 레거시는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돈을 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독임제 주가 통일되면은 그게 하나로 묶어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발전기금하고 정보통신진흥과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갖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분담금 내지만은 어차피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 내는데 통합이 되면은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기금도 예컨대 지역방송이나 중소방송들은 별도 기금을 해달라. 우리가 이제 지역방송 지금 특별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부 광고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 광고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이걸 지역 중소방송 발전 기금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나올 데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독임제 부처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선 이제 전체 부처 어떻게 신설 부처 그다음에 독임제 새로 만든 부처 아시겠죠? 에너지 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를 갖다가 예컨대 예산처와 과거처럼 예산처와 기획부를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고 미디어 관련된 부분도 거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 부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나눈 거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예컨대 뭐 사망 같은 경우, 근데 사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방통위를 확대한 부분은 거의 아마 논의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최민희 의원 내놓은 법안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요, 여당에서 3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합니다. 지금 3대인데도 난리인데 6대3이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혹시 뭐 이 정권 차원에서 방통위를 장악해서 뭐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논의돼서 빠져있다는 얘기 좀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좀이라 말씀한 이 부분은 요 틀이 갖춰지게 되면은 요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그 법 조문화가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3년도에 제가 정부 개편할 제가 신부팀장 했대잖아요. 그때 지금 만들어지는 개편 법안 내용이, 그때는 저희가 야당인데도 그 법안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만약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후속적인 법안들을 빨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법안들도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1번은 정부조직 법이고요. 2번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송법, IPTV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체부 소관이지만은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기본법, 거기다가 이제 전기통일사업법, OT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들을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사실 마음만 먹으면 금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논의하다 보면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그게 이게 정부 개편입니다. 사실은 역대로 늘 그렇게 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그 정부조직 TF에서 지금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특위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위에 그 총괄기획 분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뭐 100% 반영된다 안 된다 뭐 이건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해협 쪽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오히려 옹호적으로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주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공공비대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공정위를 하는 것은 방향이 잡고, 그 대신에 현재 있는 방통위는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법을, 예컨대 이름을 공공비대위원회 한다 그러면은 공공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법률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방통 자체를 아예 없앤다고 이 전제하에 이 공공비대위원회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단점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까 제가 쭉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 독임제 부처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방통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공적 영역으로 제한해서 규제를 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하는 부분들이 뭐 외부 전문가들도 상당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양한열 전 국장님도 말씀했지만은 2013년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갖고 나니 진짜 50명 범위 안에서, 이것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요, 일반 행정위원회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확 던지면서, 이거 할 때면 차라리 이명박 정부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들었고 당신들 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럼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제가 항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실 기구 재편을 제가 따로 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무진들하고, 그 당시에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 쪽에 협상단장은 이제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었고, 그 수석부대표, 저쪽에는 이제 김기현 수석부대표가 단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양한열 국장을 제외하고 다 저쪽 줄 섰어요. 줄 서가지고 우리 쪽에는 협조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지나간 얘기는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다 했고, 그때는 손은 누가 키우나 SO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나중에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야,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그 당시 위원장인데 우리한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정말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우원식 우리 수석부대표 단장께서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지금 단호하게 가지 마세요. 가면 우리는 선물 주고 와야 됩니다. 야당이고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결국은 마지막 협상까지 이제 벌였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예컨대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 이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소부처주의냐 대부처주의냐 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역할과 기능 중심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활기차게 그 부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다 방점을 찍어야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서 야 너무 적으니까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또 중앙행정기구를 만들기 어려워.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요건 안 따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김구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상임 비상임 나오는 건 아까 옛날에 우리 방송에 이미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합의제의 정신을 좀 더 살리자는 의미에서 숫자를 한 7명 늘리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임을 해놓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방통위 설치법에도 12조에 보면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조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방통위들 다 전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3명 정도의 상임위원들이 독임제처럼 처리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3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외 정말로 예컨대 이사선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모여서 합의하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한다든지 이게 특별사유 준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에 맹시가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번에 그 최민희 법원에 나와 있지만은 비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는 부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OTT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OTT가 정기사업법상 이제 부가통행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의 25조 6에 의해서 제작사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그때 급하게 정통사업법 2조 제12호 2를 갖다 새로 신설했어요. 급하게. 그때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세액 공제를 받도록 어디 OTT 제작하는 쪽, 이 제작하는 쪽입니다. 플랫폼 사업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컨대 TV라든가 뭐 웨이브라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예컨대 지상파에서도 OTT용으로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제작하는 쪽만 들어가지 여기 있는 지상파들은 그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밖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 펀드를 받는다거나 예컨대 뭐 엔젤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있는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OTT라는 것에 대한 정의균을 새로 만들고 OTT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공적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합미디어법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김성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미디어법제를 만들어 놓은 흔적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21대 국회 와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통합미디어법제를 논의를 했었고, 저도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가안을 이미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뭐 양부장 계시지만 그때에 방통위에서도 통합미디어법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물은 없었고요. 역시 과기정통부에서도 사실 뭐 디지털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통합미디어법제 형식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키스대에다가 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키스대하고 연구반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실을 못 거뒀죠. 근데 이번에는 조직 개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합미디어법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왔던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적에 앞에 말씀드린 사막회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사막회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 때 미디어 산업진흥 전체 플러스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 2개 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정책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네트워크 정책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정책실을 톡 떼가지고 미디어를 붙여가지고서 만드는 독임제, 그리고 그 독임제 안에 행정위원회 형식으로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저는 그 단호하게 반대를 했던 거고요. 공영미디어 왜? 공공공적 영역은 민영도 마찬가지로 있다. 근데 왜 여기만 공무원 들어가냐? 이건 아니다. 라고 저는 그건 이제 반대를 했었고, 아마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막회에서도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 당시 이제 발표자가 아마 조금 이제 오버했은 것 같다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막회에서도 그게 확정된 아니라는 걸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뭐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설 적에도
제2의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논의하자.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왔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왔는데 이걸 반영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총의를 모으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외인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성하자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이 3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정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그 기획분과에서 사실 이제 정부의 TF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우리 이제 봉 박사 얘기부터 하죠. 우리 최상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통과된 방송사업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번에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은 바로 무슨 공무원 사정이 바뀐다, 이사가 바뀐다, 이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도요, 방통위 임명제청하지 아니하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통위는 혼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9개 항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어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죠. 두 번째는 자, 우선 MBC 박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진도 방통위가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통위가 이런 상태에서 임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EBS는 이사와 사장 모두 다 방통위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이 법이 지금 통과된 데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뭔가 어쨌든 사적인 어떤 생각들이 관철된다고 하는 굉장히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자, 학회를 얘기합니다. 아까 학회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요, 회원수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기간이라든가 이걸 고려하여 잘 들어야 된다. 법문이라는 건요, 법은요, 입법을 할 때 법기술적으로 따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려하여 누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다. 고려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 말입니다. 규칙 정한 주체는 누굽니까? 방통위입니다. 보셨죠? 지난번에 방심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학회 활동 시작한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학회를 추천을 줬어요. 그리고 심사 대상인, 피심사 대상인 방송사업자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정보가 들었으면 이걸 바로 악용합니다. 우리가 이걸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걸 갖다 그냥 자시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권력의 어떤 또는 정권의 어떤 또 그리고 정당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취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늘 얘기해서 시민사회단체 엄청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수도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쪽수가 1명 줄인다. 6명에서 5명, 7명, 6명 된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게 정치 후견주의를 갖다가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방송사업법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 법을 제가 연구해 왔고 또 법도 만들어 왔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없냐? 13명이 낸 법안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탭을 올려놓고 아까 우리 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민간인 출발하기 어려운 방통 회의실에서 한 번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청회도 열고 또는 각 단위에서 토론도 거치고 여기서 합의된 안, 즉 다시 말해서 모두가 원하는 또는 모두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즉 시청자의 손으로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법에 담겨되겠죠. 우리 양순동 사장님 계시지만은 18년도에 KBS가 자 전체 170에서 한 200명 되는 각 계층의 연령별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층 남녀별로 나눠 가지고서 그 시청자 대표를 뽑아 가지고서 거기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가지고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그 법안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김우영 법안도 있어요. 서영규 법안도 있어요. 그건 아예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시청자 손으로 공영방 사장을 뽑자라는 그런 취지에 상당부 부합된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방송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수정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연망이고요. 우리 이제 봉 박사님의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나온 것도 저도 하나의 연구자로서 또는 하나의 그동안의 활동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왔지, 뭐 제가 이거 뭐 대표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기획위원회도 상관없고, 또 가방위원회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전에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양동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창직 창업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시겠네,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기본적으로 재원이 불안정하면요, 공영방송 공영답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규제 부분들이 방통위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적 요소 때문에 전혀 규제를 해소한다거나 산업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독임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뭐 창업장려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이외에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아니 공영방송은 아니 광고 수익 없고 콘텐츠 판매량 없고 그러면은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수준의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까 흩어져 있는 미디어 산업 정책을 통합해서 여기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해주고, 대신에 공민영 중에서도 공적 영역 중심으로 규제를 해주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OTT라든가 새로운 뉴 미디어들, 인터넷 미디어들, 여기에 따르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독임제가 더 빠르다, 합의제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의제 기구에서 그걸 다 한다? 저는 현실은 불가하다고 봐요. 저는 영국, 미국 다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환경하고요, 우리 한국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립성 보장이 제대로 안 된 게 다 갖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80년대 언론기본법 나오면서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공영받았기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정치로 이용하거나 또는 오히려 공영만 종사하는 간부들이 정치적 결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규제는 규제대로 가고, 대신에 산업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공영방송 공영답게 또 민영방송 민영답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그 조직 개편 TF에서 관철된다 안 된다 이건 알 수도 없고요. 워낙 이제 저희들도 한 발짝 물러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여망을 이제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낼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이 들어가면은 제1번은 문체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나왔을 거다.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그 반발 중에 사실 문체부는 많지가 않거든요. 미디어국하고 미디어 콘텐츠국이 있어요. 콘텐츠 산업국이 있는데요. 미디어국하고 그건 일부가 이제 통합된 데 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문체부는 정부 광고도 갖고 있죠. 언론진 대항에서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방통의 반발이 좀 심할 거다. 왜? 사실은 한번 방송으로 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변해야 되는 게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역대 이렇게 우리 방통위원장들의 역할에 따라서 방통위가 자주지된 것도 많이 있었죠. 물론 정권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합의제 때문에 뭐가 사업적으로 안 된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정치 구조화에 있어서의 방통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열악한 특성, 이게 손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단순히 합의제이기 때문에 산업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부처를 분산된 이러한 정책을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부작용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래서 그걸 내버릴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방송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같은 경우에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의 과정들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번에 어쨌든 오늘 같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